안녕하세요. 돈독이 여러분, 여도은입니다. 오늘 영상은 ETF에 대한 이야기, 과연 인덱스 ETF는 무엇이고 액티브 ETF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ETF 투자가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덱스와 액티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좀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보진 않았지만 알 수 있다. 예지력이 있으신 분들, 현명한 분들은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개념일 수도 있고요. ETF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최근에 알게 된 분들은 인덱스는 뭐고 액티브? 이거 패시브? 이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ETF 투자가 증가하는데 나도 해볼까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인덱스 ETF는 뭐고 액티브 ETF는 뭘까요? 자, 먼저 인덱스 ETF라는 것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덱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색인 혹은 지표, 지수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한다라는 건데 이 기초지수라는 게 무엇이냐?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상위 200개를 모아둔 그런 지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피 150 지수, 코스닥의 다양한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 150개 종목을 추린 그런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으로 보면은 미국에는 S&P 500 지수가 있고요.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더 나아가서는 러셀리선 지수도 있고 다양한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는 걸 인덱스 ETF라고 합니다. 기초 지수를 90% 이상 추종하는 그런 ETF고요. 산업이나 섹터를 따르는 인덱스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헬스케어 섹터 ETF 해가지고 관련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또 따로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MSCI라고 지수를 만드는 그런 기업도 굉장히 또 유명한 기업, 상장사기도 하죠.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이 상장사에서는 이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다양한 펀드나 ETF가 있는데 그런 ETF를 인덱스 ETF다라고 부르고요. 인덱스 ETF는 수동적으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해서 패시브 ETF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지수 성과와 가까운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기초지수가 만약에 3% 오르면 이 인덱스 ETF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이 오르는 이렇게 가까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S&P 500 얘기할 때 대표적인 ETF 스파이 얘기하고 나스닥 얘기할 때는 이제 QQQ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인덱스 ETF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200 ETF 제일 심볼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삼성에서 나오는 코덱스 200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코스피에 상장된 상위 1위부터 200위 안에 있어서의 종목을 추종하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100 ETF는 앞서서 200개는 200개 종목이고 나스닥 100은 100개 종목,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 종목의 주가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련된 ETF A라는 ETF가 있어요. 이런 인덱스 ETF가 있으면 만약에 이 ETF의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이 100개 종목들을 투자하는데 10,000원이면은 이 100개 종목을 쪼개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TF의 최고 장점이 사실 우리가 이 100개를 다 사려면 엄청난 많은 한 주씩만 사도 엄청난 많은 금액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소액으로도 이 다양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덱스의 반대 액티브. 그러니까 인덱스의 반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비율이 좀 달라요. 비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담긴 거예요. 앞서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막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 없는 건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 당연히 있는데 기초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다지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뭔가 이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펀드 매니저의 능력으로 뭔가 파는 시기를 고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초 지수보다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 지수를 앞지르는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투자할 종목을 파는 시점을 정하는데요. 국내 ETF는 기초 지수를 일정 수준 이상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시장 비교 지수 70%를 추종하고 나머지 30%만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비교되는 그 지수보다 나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비교 지수보다 낮은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 3비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펀드 매니저가 누군지도 참 중요하고 어떤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잘 담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인덱스 ETF와 또 이런 액티브 ETF는 뭐가 다를까요? 일단 편입하는 종목이 다르죠. 인덱스 ETF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지수와 거의 동일, 그러니까 90% 이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지수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쭉 동일하게 구성이 되고요. 코스피 200 인덱스 ETF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순위가 뭐 1, 2위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그 뒤에는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럼 이 비중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목을 교체하곤 하고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수시로, 여기는 6개월마다인데 수시로 종목과 비중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이 자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나 비중을 변경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통해서 ETF를 운용하는 게 바로 액티브 ETF고요. 액티브 ETF에도 종류가 있어요. 투명 액티브 ETF와 불투명 액티브 ETF. 단어 그대로예요. 투명 ETF는 편입 종목을 매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불투명 ETF 같은 경우에는 편입 종목을 매일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투명 ET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액티브 ETF의 내역을 보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불투명 액티브 ETF는 미국에서 등장을 합니다. 2019년에 SEC의 법 개정을 통해서 액티브 ETF의 일간 편입 종목 공개 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관련한 이 불투명 ETF가 등장을 했는데 자산운용사들이 자신의 운용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도 관련해서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한 종목들이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는 반반이죠. 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관련한 시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 종목만 공개하는 그런 반투명 ETF까지 나왔대요. 투명, 반투명, 불투명. 투명은 다 공개, 반투명은 일부 종목, 불투명은 공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공개 안 하는 거는 이거 정말 그 운용사의 능력을 100% 확신을 하고 나는 그냥 아무따 이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에 투자하겠다 하는 분들은 요 ETF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또 다른 점은 상관계수가 달라요. 상관계수라는 건 ETF와 그 기초지수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수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공통점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기초지수를 70% 따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0.7 이상은 상관계수가 나타나고요. 인덱스 ETF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저희가 90% 기초지수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9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만약에 이 비율을 3개월 이상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해당 ETF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운용 보수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액티브 ETF와 인덱스 ETF 중 어느 쪽의 운용 보수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일을 하니까 뭔가 샀다 팔았다 요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덱스 ETF보다는 액티브 ETF가 운용 보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한국 주식형 액티브 ETF는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의 인덱스 ETF가 많았는데 2020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형 액티브 ETF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관련한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의 ETF가 인덱스 ETF가 많고요. 일부 액티브 ETF를 어떻게 찾느냐 보면은 대부분의 액티브 ETF에는 뒤에 이름에
액티브라는 세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런 ETF는 기초지수 70% 외에 30%를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서 최근에 그 1년간 ETF 인기가 참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ETF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을까요? 1위부터 10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미국 주식에 관련한 인덱스 ETF나 관련한 산업 ETF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1위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합성, 레버리지 예, 2배짜리인데 이제 요새 워낙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모멘텀의 영향으로 관련한 ETF가 무려 1년간 151%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2위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관련한 ETF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라는 ETF가 91%, 그리고 3위는 타임 포트폴리오, 여기도 이제 인공지능 AI 들어가 있네요. 이 ETF가 3위 9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4위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그냥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보면 AI 테크주의 상승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위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솔라이티브, 요도 다 비슷한 결에 있는 미국 관련된 ETF가 수익률이 5위까지 모두 집계가 됐고요. 6위부터 10위를 보자면 여기에는 이제 원자력이 들어갑니다. KB자산운용의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라는 ETF가 79%의 수익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원 그리고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면서 관련된 ETF가 각광을 받고 있죠. 7위에도 역시나 원자력 관련된 ETF입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그리고 8위에는 여기도 또 AI네요. 여기는 아시아, 차이나 이런 ETF. 그러니까 이 다양한 AI 반도체 중에서도 글로벌이 아니고 아시아나 차이나 쪽에 있어서의 액티브 ETF. 여기 이름 붙은 거. 요거 앞서서 저희 같이 공부했었죠. 액티브 ETF로 삼성자산운용의 ETF가 74%의 수익률,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의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여기도 또 반도체입니다. 이 ETF도 73%의 수익률. 마지막으로 타임 포트폴리오 자산운용의 여기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가 72%의 수익률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좀 발견되시나요? 여기에도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 위에도 미국 나스닥 100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레버리지지만 여기는 액티브라는 글자가 없고 이 뒤에는 액티브라는 글자가 있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같은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더라도 이게 인덱스를 그냥 추종하는 ETF인지 액티브 ETF인지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차이가 나고 어떤 종목을 담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ETF 투자 정말 많이 하시고요.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투자의 방식입니다. 저는 사실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ETF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다양한 ETF 중에서 어떤 ETF를 고를지 만약에 고민되신다면 저는 일단은 인덱스 투자를 일단은 권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공부를 좀 했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세부적으로 액티브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꼭 한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